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꿀 때 작가이자 예술가인 오스틴 클레오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동사를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명사가 되기만을 바란다고 말하곤 하죠. 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내의 시간과 고된 노력은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작가나 화가, 음악가처럼 근사해 보이는 이름표나 사회적 지위만을 탐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실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본질보다 타인에게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비춰지는지가 더 우선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직함을 얻고 싶다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먼저 몰입해야 합니다. 작가가 꿈이라면 화려한 출간의 순간을 상상하기에 앞서 매일 책상 앞에 앉아 묵묵히 글을 써 내려가는 쓰다라는 동사를 실천해야 하고, 음악가가 되고 싶다면 선율을 고민하며 직접 곡을 만드는 창작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을 때도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태도가 먼저 갖춰져야 하겠지요. 만약 더 많은 사람이 껍데기뿐인 명사가 아니라 삶을 채우는 생동감 넘치는 동사에 집중한다면 우리 세상은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일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동사의 삶에 집중할 때 비로소 스스로가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자신의 모습이 되고 싶은 누군가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매일 실천하는 일들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일 문장을 적고 멜로디를 만들며 당신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는 그 움직임 속에 당신이 원하는 이름이 이미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품고 있는 아이디어가 과연 세상에 나올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민될 때 메모 앱 에버노트의 창업자 필 리빈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란 기술적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실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최초로 가능해졌다는 말은 남들이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미개척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의미하며, 완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시도하거나 흉내낼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가능성과 난이도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치가 창출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설명에 딱 들어맞는 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품어온 아이디어가 있지만 왠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며 최근에 변화된 환경 덕분에 비로소 실현 가능해졌으면서도 여전히 남들은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까다로운 지점이 어디인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렵고 생소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발전시키려 노력한다면 분명 다른 이들은 결코 보지 못한 보석 같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 마주하게 될 성취의 크기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거대할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결과물은 이제 막 실현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온 새로운 기회와 아직 아무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한 도전적인 과제가 만나는 그 교집합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존재를 떠올릴 때 등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리더십과 소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때로는 등대가 가진 특성이 오히려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리더가 책임감이라는 무게 때문에 팀원들에게 이곳은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라거나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바다에서 암초를 비추는 등대처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와 부정적인 가능성을 낱낱이 밝히는 데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소통 방식은 정작 우리가 어디로 노를 저어 나아가야 하는지, 즉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목적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경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정작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핵심적인 과업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얼버무려지기 쉽습니다. 만약 리더가 위험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꼭 필요한 도전조차 주저하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환경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싹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등대의 역할에서 벗어나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레이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레이저는 등대와 달리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향해 뻗어 나갑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뚫고 지나가며 보는 이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알려주지요. 업무에 대해 소통할 때도 이처럼 레이저와 같은 선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인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와 전략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며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가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이란 상대방이 안심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등대가 되어 주변의 위험만을 비추며 사람들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기보다 레이저가 되어 어둠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빛의 길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통 방식이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변할 때 함께하는 동료들 또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경고자가 아닌 길을 여는 안내자로서의 레이저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주인공 제리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업계의 부조리에 의문을 던지며 돈보다 사람이라는 가치를 담은 선언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당장의 해고라는 아픔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자신의 신념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고 선언했던 그 용기는 결국 그를 진정한 독립과 성공으로 이끄는 씨앗이 되었지요. 우리 역시 매일같이 쏟아지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내밀하고도 단단한 삶의 선언문이 필요합니다. 이 선언문은 수십 장에 달하는 거창한 보고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나침반처럼 꺼내볼 수 있는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원칙이면 충분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잠시 내려두고 오로지 나에게만 의미 있는 진심을 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일에 임할 것인지, 사람을 대할 때는 무엇을 최우선으로 둘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문장으로 새겨두는 것입니다. 제리 맥과이어처럼
그 선언문을 세상 모든 이에게 뿌려 소동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원칙들을 혼자만의 공간에 깊이 간직하며 묵묵히 삶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선언문은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줄 것이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쳤을 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에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조언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일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를 정의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속도와 방향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 당신만의 선언문을 작성해 보세요. 그 짧은 문장들이 모여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훗날 돌아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만의 선언문을 갖는다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본능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곤 합니다. 본능은 위험을 감지하고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며 좋은 아이디어와 그렇지 않은 것을 본능적으로 구별하도록 돕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강력한 본능이 때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잘못된 길로 유혹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일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지혜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상황에 휩쓸려 순간적으로 반응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여기서 반응이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생각의 여과 없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응답은 자극과 행동 사이에 의식적인 쉼표를 찍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되짚어보고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응답 대신 반응을 선택할 때 대개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좋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반응으로 인해 뒤따르는 후회와 괴로움은 몇 달 혹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본능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신중하게 응답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불필요한 마찰이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차분히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나 소중한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에 치우친 즉각적인 반응이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잠시 숨을 고르며 신중하게 내놓았던 응답이 결국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얼마나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뛰어난 창의적 작업이나 깊이 있는 성취는 단순히 본능에 몸을 맡길 때가 아니라 축적된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정중하고 사려 깊게 응답할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눈앞의 자극에 휘둘려 서둘러 반응하기보다는 당신 안에 고요한 지혜가 말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본능의 유혹을 이겨내고 신중하게 응답하는 그 찰나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품격 있고 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존재감이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세상에 내놓아야 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게 나타나곤 하죠. 저 역시 우리 팀원들이 자신만의 대담한 견해를 펼칠 때 불필요한 미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당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곤 합니다. 사실 창의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은 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은 걸까? 타인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실망을 주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어느새 그 두려움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사과는 진정한 잘못에 대한 용서라기보다 괜히 말했나 봐요. 혹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요 라는 후회의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당신은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올바른 답을 찾아내고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르고 독특한 관점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용기 있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각자의 소중한 견해를 기꺼이 꺼내놓을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이 마련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진심을 다해 큰 소리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도리이자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당신의 관점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프로페셔널로서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며 오히려 그 가치 있는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료들 그리고 당신의 역량을 믿고 고용한 이들 모두의 가치를 폄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만의 빛깔을 내비치는 것은 결코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당신이 내놓는 의견은 세상을 더 넓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당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일을 존중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무언가 실타래처럼 엉켜 모호했던 일들이 어느 한순간 마법처럼 선명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답답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이해되고 사물의 본질이 뚜렷하게 보이며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의 점들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 그 경이로운 찰나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이토록 명료하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일상의 표면 아래 숨겨진 세계를 마주하게 된 것이며 마침내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이 순간들이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신성함의 본래 의미가 여타의 것들과 구별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듯이 그 찰나의 깨달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돌파구가 찾아왔을 때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전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최근에 눈여겨 읽었거나 귀담아 들었던 문장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누구와 어떤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차분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우리가 억지로 조작하거나 기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돌파구가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토양을 가꾸고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겪었던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들 사이에 흐르는 공통적인 맥락은 무엇인가요? 막혔던 길을 뚫어주었던 결정적인 계기나 그때 당신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복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만의 통찰 레시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돌파구를 찾는 그 짧은 찰나에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현실 이면의 진짜 현실을 엿보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귀한 깨달음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열어두고 최적의 환경을 정성껏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런 노력이 쌓일 때 모호함은 확신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의미로 채워질 것입니다.